네, 손범규 전 국민의힘 대변인 사건, 사실 2년 전 사건인데 어떻게 취재를 하시게 됐나요? 어, 사실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이제 저도 인천 쪽에서 이제 기자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인데요. 네. 좀 이해가 안 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을 때 갑자기 SBS 아나운서였던 손범규 아나운서가 갑자기 유정복 시장 후보의 대변인으로 오면서 이제 좀 지역에서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본인이 이제 총선을 출마하기 전에 이제 그 구의원들을 불러 모으는 이런 과정에서 이 성비위 사건이 좀 발생을 했고요. 그 당시에는 사실 피해자가 침묵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이제 구의원이었고, 손범규 당시에 이제 그 인천시의 그 고위직이었던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다시 이제 우리 그 본인 지역구의 당협위원장으로 올 수밖에 없는 손범규 위원장에 대해서 그 일종의 가불관계에 있어서는 좀 침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이게 그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조국혁신당의 강미정 대변인이 용기를 내면서 이 피해자도 사실 용기를 내는 이 과정에서 이제 저희한테까지 얘기가 들어온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아, 이게 참 재밌는 게 이 손범규 대변인 성추행 피소를 본인이 사퇴했잖아요. 근데 네. 얼마 전에까지 맹공격,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맹공격했던 게 바로 이 사람이거든요. 네. 이 전형적인 내로남불 아닙니까? 뭡니까 이거? 사실 아니, 본인은 그만큼 떳떳하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어, 통화를 했는데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 그러니까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그 당시에 이제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자기 편을 들고 있다. 그리고 매수한 건 아니고요. 매수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뭐 당당하다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그래서 양측의 의견을 정말 균형감 있게 들어보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했고, 하지만 그 손범규 전 대변인이죠. 지금 현재는 당협위원장과 제가 수시로 이제 그러니까 되게 많은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분이 좀 그럴 수밖에 없는 정황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느끼긴 했습니다, 제가. 국민의힘 정말 당혹스러울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맹공격을 했던 게 국민의힘이고 이 손범규도 포함해서 본인도 했잖아요. 근데 오히려 내부 성추행 문제 불거지니까 되게 당혹스럽지 않겠나 싶은데 국민의힘 내부 기류는 좀 어떤가요? 오히려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당황하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 사건이 이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총선 직전에 손범규 후보가 총선에 출마했을 때거든요. 출마했을 때 당 클린공천위원회에 접수가 됐던 내용입니다. 근데 당에서는 그 당시에 이걸 거의 묵살을 하다시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이랑 그 통화를 했을 때도 당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접수된 건 맞다. 근데 그 당시 공천 과정에서는 이런 수많은 투서들이 들어오는데 그걸 어떻게 일일이 확인하냐. 지금이라도 확인을 해보겠다. 공천 과정에서 투서 들어오는 거 확인도 안 하면 공당으로서 때려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좀 이해가 안 됐던 집권 게, 여당도 했던 당이고 대통령까지 낸 당인데 공천 과정에서 제보를 무시한다고요? 국민들을 개돼지로 하는 거예요? 뭡니까, 이거? 그 당시에 사실 저도 좀 이해가 안 됐던 건, 클린공천위원회라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선택받을 후보들을 거르는 과정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이 후보가 흠결이 있으면 우리가 공천을 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제보를 받겠다라고 하는 당의 공식 기구였고, 이 공식 기구에 실제로 이 사건이 제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그 당이 묵살하다시피 했던 이 과정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 보고 저도 좀 당황은 했습니다. 당황은 했고, 네. 그 보도를 보고 이제 피해자가 더 화가 많이 났고 더 당황했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공식 그 공보팀이죠. 공보팀의 입장은 뭐였냐면, 피해자가 지금이라도 또 용기를 내서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하면 네. 그 절차에 맞게 다시 한번 우리가 검토하겠다.
예, 이렇게 해서 제소까지 된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아, 그런데 또 경이롭습니다. 국민의힘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피해자 제소 당일 당사자는 대변인이 됐다고요. 대변인은 아시겠지만 공당의 입입니다. 공당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곳이고요.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네, 그 피해자가 윤리위에 제소한다라고 하는 기사는 9월 15일 그 말씀하신 손범규 전 대변인이 최고위원회에서 대변인으로 이제 임명된 날이거든요. 임명장 수여는 뭐 물론 다음 날 했지만 그 전날 사실 기사가 나왔습니다. 제가 피해자의 얘기를 듣고 피해자가 제소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보도가 나갔고 이건 분명히 국민의힘 공보팀도 알고 있었던 상황이고 그러면 당이 몰랐다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당이 그러면 조직적으로 축소하고 은폐하고 이걸 무마하려고 했다는 시도로도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뭐 사실 그렇게까지 저희가 이걸 단정지어서 표현하기는 어렵겠지만 네. 그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손범규 당협위원장을 임명했죠. 대변인으로 임명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의문점이 남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기자님께 지금 여쭤보고 싶어요. 네. 남자들 술 먹으면 그 정도는 한다. 남자들 원래 술 먹으면 이 정도는 합니까? 이게 제가 알고 있는 평균의 상식과 좀 다른 발언이라서 좀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싶네요. 네, 9월 11일 날 이제 저희 첫 보도가 있었고요. 첫 보도가 있었고 그날을 즈음으로 해서 유정복 인천시장의 최측근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언제 이 최측근이 누군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누가 봐도 최측근인 사람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고요. 이 피해자에게 야, 남자들 술 먹으면 그 정도 하는데 이거 너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 좀 참아라. 뭐 이런 통화를 했고 이것도 사실 저희가 기사화는 했는데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남자들이 술 먹으면 그 정도 한다? 그러면 모든 그런 자리에서 술자리에서 성추행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인데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선범규 씨 일관성 있는 태도는 좋은 것 같습니다. SNS에 뭐라고 올렸냐면요. 국민의힘 대변인은 사퇴합니다. 은혜로울 주일이고 생일에 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반성 태도 따윈 없고요.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사과의 말씀, 뭐 피해자분 불편하셨으면 뭐 죄송하다 이것도 아니고 오늘부터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라고 강력한 본인의 의지를 표명했네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일관적으로 계속 대응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그 9월 11일 보도 전에 제가 통화했을 때도 똑같은 반응이었고요. 네.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 근데 제가 좀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은 손범규 당시 위원장이 술자리에 있었던 건 인정을 했고요. 근데 이제 저한테 물어봤던 건 피해자가 이제 되게 힘들어했거든요. 저를 만나는 상황 속에서도. 네, 근데 이제 피해자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상황인데도 손범규가 동석자 6인이 부인했다까지 말을 했는데 이거는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그래서 제가 동석자를 지금 이제 만나려고 좀 계속 하고 있거든요. 동석자분들을 만나려고 하고 있고, 어제 사실 제가 기사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좀 비하인드를 얘기하면 동석자가 혹시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본인은 주장을 하신다고 네. 하는데 동석자가 혹시 지금이라도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통화하면서. 그랬더니 양심에 맡길 일이죠. 그러면서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자기가 당협위원장은 아직 내려놓지 않았다. 근데 한두 명 정도야 말을 바꾸겠지만 네. 그게 양심으로 바꾸는 것인지는 판단해 봐야 되고 네. 그렇게 말을 바꾸는 과정에서는 본인도 신빙성을 입증해야 된다. 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네. 그거는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저희 구독자 분들이나 저희 독자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영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앞으로도 관련 내용에 대한 심층 취재 거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김현철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 손범규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분이 정말 용기를 많이 내주셨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 대기하고 있는데요. 예, 선생님 계실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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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정말 용기를 내주셔서 저희 뉴스마투에 제보해 주셔서 너무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2년 전에 벌어진 사건인데요. 그동안에 많은 고통 속에서 살아오셨을 것 같습니다. 지난 2년간을 되돌아보신다면, 어떠실까요? 어, 사실 말씀드리면 쉽지 않은 시간이었고요. 그 정치인으로서의 일상뿐만이 아니라 엄마로서의 삶까지도 흔들릴 만큼 큰 상처였고, 그 과정에서 저 스스로하고 주변을 또 지켜내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시간이 지날수록 이대로 그냥 묻어버리고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더 단단해졌고요. 진실을 바로 세우기 위한 과정의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다시 한번 용기를 내주셔서 정말 감사한데, 저희 뉴스토마토와 직접 이렇게 제보해주신 용기도 내주셨지만, 이제 손범수 저 국민의힘 대변인을 고소하기로 하셨잖아요. 정말 네, 이러한 용기를 내시게 된 어떤 결정적인 이유는 어떤 거라고 봐야 될까요? 음, 이게 저 한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또 비슷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고요. 공당의 대변인이었던 사람이 사실을 왜곡하면서 저를 공격하는 상황을 더는 방치하고 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저도 두렵고 부담스럽지만 잘못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고, 당의 절차가 이렇게 사실 오래 걸릴지 몰랐고 너무 힘들어서 주변에서 또 권유를 해주셨고 또 그런 이유로 법리적인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네, 항상 성범죄 피해자분들이 나중에 이제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러 가지, 어, 힘든 점이 있으셨고,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를 너도 잘못이 있잖아라고 그렇게 치부를 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용기 있는 선택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가해자 태도는 항상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성범죄에 있어서. 첫 번째는 난 그런 적 없다. 두 번째는 우리 서로 합의했다. 좋아서 했다. 세 번째는 기억이 없다인데, 손 전 대변인은, 그런 행위가 없다라고 끝까지 부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태도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아주 불쾌하고 이루 말할 수가 없이 불쾌하고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거짓말이라고 하셨는데 그 식사 자리에 네. 참석한 7명 중 6명이 당 윤리조사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손범규가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 발언, 그러니까 왜 그러면 7명 중 6명이 부적절한 행위가 없었다고 말을 한 걸까요? 아니면 손범규한테 뭐 매수라도 당한 걸까요? 설득 당한 걸까요? 협박을 당한 걸까요?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이 부분은 방송 보시는 당무 관계자분들을 비롯해서 꼭 확인을 제대로 하셔서 그 네. 주장으로 벌어지는 2차 가해를 꼭 멈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실은 조사를 하면 반드시 드러나고요. 네. 일단 이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조사 자체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국민의힘 측에서 공식적으로 손 위원장 진술에 대해서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석자들이 윤리위에 출석해서 신체 접촉 행위가 없었다고 진술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2차 가해입니다. 네. 지금 성범죄를 저지른 것도 부족해서 2차 가해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해석이 좀 그런 게 농후한데, 참 사람이 자기 중심적이고 선거나 정치에 미치면은 여러 가지 행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식사 자리에 지금 참석한 사람 중에 상당수가 내년 지방선거에 직접 출마 의사가 있거나 연관이 된 사람으로 지금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정말 힘든 싸움을 하시게 될 수밖에 없는 것들도 보이긴 하는데 어떠실까요? 예, 그런 정치적인 계산이 개입될 수 있다는 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저는 제 갈 길 가려고 합니다. 누가 곁에 서주든 서주지 않든 저는 사실만을 이야기할 뿐이고 외롭더라도 옳은 방향이면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네, 특히 성범죄 피해자분들의 가장 공통된 특징이 본인들의 일상이 상산 조각이다고, 네, 트라우마로 시달린다는 건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이거를 더 가중시키는 행위를 했다고 해야 될까요? 분명히 재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해자에 대해서 오히려 대변인으로 임명하는 그런 상상 초월의 행위를 했습니다. 이러한 국민의힘 행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요. 제가 오히려 뭐 내부 총질로 비춰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런 내부 총질 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지난 총선 때, 대선 때 참았습니다. 근데 이후에 이제 저의 모든 정치 행위가 위력에 의해서 단절이 되면서 결심을 하게 됐고 이 사건의 실체가 충분히 전달되기도 전에 오히려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이 당직을 맡게 되는 걸 보면서 저는 뭐 제 존재 자체가 문제를 일으킨 사람처럼 비춰졌어요. 이 대한민국의 주요 정당이 최소한의 사실 확인 노력도 없이 그런 대변인 같은 결정을 내린 건 지금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네, 결국에는 뭐 어떠한 당내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개인의 피해자, 개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기보다는 이거를 최소한 축소하고 은폐하고 침묵을 시켜서 당의 이익 그리고 그런 뭐 국가의 이익 이런 식으로 치부를 하면서 피해자 입막음을 한 것도 지금 좀 보이긴 하는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당무감사위 조사했지만 윤리위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앞으로 당무감사위가 손 전 대변인을 징계할지 여부도 좀 불투명한 상황인데 당 상황을 워낙 잘 아시니까요. 이게 직접 네. 징계를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징계를 할지, 정당이 스스로의 문제를 스스로 다루지를 못하면 신뢰를 잃게 됩니다. 윤리위가 조사를 시작도 못한 채로 멈춘 상황은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이 네. 법적인 판단을 기준으로 뭐 평가를 할 거면 예. 굳이 당의 윤리 시스템과 규칙이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 저는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아니라 사실과 절차에 따라서 판단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책임을 회피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예. 결국에는 사회의 정의가 제대로 예. 구축되기 위해서라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자정작용으로 더 이상의 이제 손봉규 대변인이 계속하고 있는 2차 가해가 멈춰져야 할 것이고요. 여기에 대한 명명백백한 진상 조사가 이루어질 때 진정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내로남불이 아니라 하나의 공당으로서 기능을 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정말 용기를 내주셔서 전화 인터뷰를 응해주셨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네,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문제는 특정인의 정치적인 유불리가 아니라 우리 정치가 최소한의 기준을 지킬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쉽지 않은 길을 선택했지만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불이익받지 않는 정치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끝까지 책임 있게 임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사실에 기반해서 판단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네. 피해자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번 사건의 피해자분과 같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손범규 전 국민의힘 대변인 사건 어떻게 진행될지 국민 여러분 끝까지 관심 가져주시고 진상 규명 가해자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